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이번에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동화재 속보기는 이제 경보 설비 중에 이제 하나가 해당이 되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을 보면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발전시설, 발전시설에서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것. 이 말은 그러니까 약 한 50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500 이상이 되면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할 때 이때는 자동화재 속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비를 이제 24시간 맞교대한다든가 또는 기숙사가 있어서 근무자가 기숙사에도 이제 상시 있는 경우 화재가 났거나 경보가 울렸을 때 감지해서 화재 인지를 하고 소방서에다가 이제 119로 이제 화재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 1층 바닥 면적이 이제 1층만 아주 넓은 경우가 있죠. 한쪽에 사무실로 2층에 이제 사무실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1500이 넘어가면 설치를 하죠. 근데 대체로 그 아주 큰 규모의 공장들은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경비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렇지 못한 애매한 공장들 있죠. 좀 작은 공장들은 바닥 면적 1500 이상이 되더라도 이제 24시간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속보기를 설치하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화재가 발령이 되면 자동화재 속보기로 넘어가기 전에 수신기에서 먼저 신호를 받죠. 감지기나 발신기나 그런 데서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화재 경보를 발령하고 이제 출력을 경종이나 비상방송 내보내고 출력의 일부를 속보기로 내보내면서 119로 자동으로 녹음된 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동작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 보거나 또는 데이터를 보면 오동작이 한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데, 오동작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죠. 감지기로 인한 거 또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공사하다가 선로를 잘못 건드려서 이제 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감지기로 인한 오동작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 시간이라든가 또 사람이 없을 때 오동작이 많이 나죠.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그걸 금방 이제 알아차리고 대처를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쉬는 날이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오동작이 나버리면 이 속보기를 통해서 119로 넘어갔기 때문에 119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소방력의 낭비가 이제 심하고 또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지기의 원인을 보면 처음부터 생산될 때부터 불량인 감지기들도 있고 또는 사용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있는 과정에서 감도가 변화되는 이제 그 감지기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동작에 대한 그러한 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노유자 생활 시설이 있고, 세 번째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유자 생활 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약 한 150평 정도 되겠죠.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어느 한 층이 150m 이상의 층을 말하는 것인데, 노유자 생활 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5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것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속보기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에서 노유자 생활시설은 그 면적과 관계없이 노유자 생활시설에도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24시간 있죠. 노유자 생활시설 하면은 요양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이제 해당되겠는데, 여기서 숙식, 먹고 자고 생활하고 여기서 아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를 해야 되고 24시간 근무자가 있어도 속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련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의 수련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그렇지만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중요한 거 요거 입원실이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모두 잠을 자는 부분이 되겠죠. 그 용도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속보기로 설치 대상이 됩니다. 좀 전에 했던 6번에서 보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렇게 있었죠. 그 용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번에 보면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라고 했었죠.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 층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통시장이 여기에도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아홉 번째로 일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2021년 8월 24일 날 개정이 됐고 시행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첫 번에 이제 시작했던 부분인데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발전시설. 그 발전시설에서 보면 괄호하고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별도로 전기 저장 시설을 뽑아온 것입니다. 이 전기 저장 시설 하면 대량의 축전지로 설비를 해놔 가지고 전기를 저장해 놓는 이제 시설이 되겠죠. 이 부분에도 속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10번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9번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의 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없었죠. 1번부터 9번까지. 그렇기 때문에 30층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부분이고 1번부터 9번까지 해당하지 않더라도 30층 이상이면 모두가 속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